인천 강화군 성모도 농수로에서 30대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. 윤 씨와 함께 살던 누나의 시신이었다. 얼마 후 살인 용의자로 남동생 윤 씨가 체포되었는데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? 윤 씨 남매는 부모님과는 떨어져 지내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. 누나 A씨는 윤 씨의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등의 평소 행실을 문제로 동생 윤 씨와 말다툼을 했다. 누나와의 말다툼 후 남동생 윤 씨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누나를 칼로 25여차례 찔러 살해했다. 범행 이후 윤 씨는 누나의 시신을 아파트 옥상에 10일 동안 방치하다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렌터카에 실은 뒤 강화군 성모도 농수로에 유기했다. 그는 페인트통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시신이 든 가방이 농수로 바닥으로 가라앉도록 했다. 그런데 그가 범인으로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4개월 뒤였다. 남매의 어머니가 누나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가출 신고를 했다.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 수사관들은 남매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고 누나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때가 언제냐고 묻자 윤 씨는 2월 7일이라고 거짓말했다. 경찰은 2월 6일 오전부터 7일 오후까지 녹화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윤 씨와 돌려봤지만 끝내 누나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. 수사관이 2월 7일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윤 씨는 2월 6일 새벽이라며 말을 바꿨다. 그러면서 평소 누나가 외박을 자주 했고 외박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감춰주기 위해 7일에 집에서 나갔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. 이틀 뒤 윤 씨는 자신이 누나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냈다. 그가 경찰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러했다. 너 많이 혼났겠구나. 실종 신고가 웬 말이니?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. 그는 며칠 뒤 경찰에 다른 대화 기록도 보냈다.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. 잔소리 그만해. 경찰은 윤 씨가 보내온 대화 내용을 믿고 수사를 종료했다. 어머니 또한 윤 씨가 보여준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본 후 안심하고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. 사실은 이 모든 게 윤 씨가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생전 누나가 사용하던 유심칩을 이용해 4개월 동안 누나의 SNS와 카카오톡 계정을 도용하여 가출한 척 대화를 조작한 것이었다. 윤 씨는 범행 이후 누나의 휴대폰으로 360여만 원을 소액 결제했고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모두 사용하고도 1,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식비 등 생활비에 사용했다. 게다가 마치 자신이 누나인 것처럼 누나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. 더욱 악랄한 것은 범행 5일 후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. 또한 윤 씨는 검거 전까지도 남동공단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갔다. 그러면서도 누나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를 것을 염려하며 주기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시체 유기 장소인 강화성모도를 검색했다. 그러다 4월 21일 강화성모도 농수로에서 누나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남동생 윤 씨는 A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에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항의했다. 그로부터 나흘 후 누나의 장례식 날 남동생 윤 씨는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쏟아내며 슬퍼했다. 결국 윤 씨는 4월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5월 10일 구속 기소되었다. 동생 윤 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메시지 패턴이었다. A씨는 평소 문장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윤 씨가 누나로 위장하고 보냈던 메시지에는 마침표가 2~3개씩 찍혀 있었고 A씨가 잘 안 쓰던 단어들도 눈에 띄었다. 윤 씨에 의하면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면서 사건 당일 회사를 마치고 늦게 귀가했는데 누나가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한다. 윤 씨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했다.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.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. 윤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준 누나를 살해했습니다. 부모님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. 1000번 만번 고개를 숙여 사죄도 부족하지만 꼭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
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. 딸이 사망한 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던 남매의 부모는 재판부에 남은 아들이 제품에 돌아올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.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듯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.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에 부당하다며 항소했다. 윤 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. 이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은 가장 큰 상처는 부모가 아니라 누나가 입은 거 아니냐. 어떻게 친누나를 수십 차례 찌르냐. 인간이길 포기한 XX다.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라. 이 와중에 선처까지 바라는 부모가 더한다. 누나 아니어도 언제든 누구 하나 죽였을 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. 천륜을 저버리고 잔혹하게 친누나를 죽인 남동생. 그것도 자식이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부모. 이런 인면수심 파렴치한 살인자라도 인권이 있다며 보호해주는 이 사회. 세상을 살아갈 권리조차 빼앗긴 채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인권은 대체 누가 헤아려 주는가.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자는 부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길 바란다.